안녕하십니까.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ICT와 과학기술혁신정책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기철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오늘까지 폭염이 보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더욱 폭염이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원자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에너지 기술과 정책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도 역임하셨고 경희대 부총장을 지내신 황주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혹시 과거 2011년인가요? 블랙아웃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어제 탄소중립위원회 이른바 탄중위에서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은 7%까지 감축하고 태양광과 풍력은 최대 71%까지 증대시킨다는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황 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는 말은 어폐가 있고요. 네. 제가 그냥 저 에너지 기술을 조금 봤고 원자력을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정전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신데요. 이게 이제 태양광을 많이 확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전력 개통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는 분들대로 불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지역에 그 태양광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에너지 문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국내 일간지에서 더울 때 1.7%밖에 도움이 안 되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비판하는 신문의 바로 그 광고면에는 바로 위에 지금 보시다시피 태양광 투자에 대한 선전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 뒤에 보시면 또 다른 신문에서는 이 조선일보가 태양광 발전량을 왜곡했다 이러면서 이 서로 비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어떤 것이 맞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전력 설비 예비율에 굉장히 좀 박한 나라입니다. 물론 설비 예비율이 70% 넘었던 이런 80년대 중후반 이럴 때는 좀 공급 과잉이다라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공급 과잉은 곧 그 발전소를 안 짓게 함으로 해서 설비 예비율이 한 7%, 10% 이때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7%, 10%대로 떨어지면 또 빨리 이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LNG 발전소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30% 정도 되면 이걸 또 공급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설비 예비율이라는 것은 30% 정도 가지고서 공급 과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 즉 신재생을 많이 하는 독일 이런 나라들은 설비 예비율이 150%에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9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발전 설비가 많다고 해서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발전소 건설 허가를 안 내주셨죠. 그게 2011년에 설비 부족으로 나타나서 전력 대란이 있었고, 또 한편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후반부에 전력 설비 건설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2016년, 2020년 전까지 전력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급격하게 석탄 발전소를 없애고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설비 예비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제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 즉 하나는 국토를 튼튼히 지키는 안보, 또 두 번째는 식량을 확보해야 하는 식량 안보. 요즘 코로나19처럼 팬데믹 등 보건 의료를 지켜야 하는 안보, 그리고 끝으로는 에너지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력 예비율 등등, 지금 전력 예비율이 10기가와트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또는 예비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규모 정전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렇다면은 지난번 경제성 조작을 통해서 폐로시킨 월성 1호기 또 바로 얼마 전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을 지연시키다가 결국은 이 블랙아웃 우려 때문에 신한울 1호기를 원래 계획대로 이제 승인을 했는데, 이것들을 초기 계획했던 대로 가동을 시켰으면은 전혀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 뭐 대용량의 원자력 발전소를 좀 미리 투입을 해놨으면 이런 걱정이 좀 적었겠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많이 깔면서 나타나는 게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그 큰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조만간에 오리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 곡선이 전력 수요 곡선인데, 저 곡선이 태양광이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낮에 전력 그 공급 필요가 축 떨어지게 됩니다. 태양광이 담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고맙게도 낮에 태양광이 많이 공급해 주니까 고맙지 않겠느냐 하다가 해가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그 태양광이 빠지면서 다른 전력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저 오후 한 4시부터 한 6시, 7시까지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 한 13개를 돌리는 만큼 강하게 전력을 공급해야 됩니다. 저거를 못해서 작년 8월 중순에 이틀 동안 캘리포니아가 순환 정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안보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희망 섞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참 오리 그림 상당히 웃을 수만은 없고 우리에게 위기로 닥쳐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문가들 그리고 산업 현장에 계신 분은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5년만 더 추진된다면 미국처럼 원전 관련 부품 조립도 못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4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안전성을 매우 높게 검증받은 최고의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켰고, 그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 즉 학생들의 취업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입시 또 대학의 연구 활동까지도 붕괴를 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 또 대학에서 직접 강의도 하셨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이란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당연히 이 정부의 이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호는 국민들과 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국민들 공감하에 진행하지 않고 갑자기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죠. 그래서 실제로 창원 지역에 한 800개 넘는 그 원자력 관련 협력 업체들 중에
폐업을 한 업체 수가 한 50여 개가 나오는데 그 50여 개 폐업 업체들은 그 중에서도 원자력 그 발전소의 주기기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한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살아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금 현재 그 800여 개 되는 업체들은 수주 물량이 없어서 휴점 개업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계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학생들은 이 정부가 그 발표하는 정책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한 2학년 때 전공을 정하게 되어 있는 학교들에서는 원자력공학과에 이제 지원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미래의 그 주요 기술인 원자력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상당히 지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력은 매우 값싼 에너지고 탄소 배출이 가장 적다. 뭐 오히려 제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발전 수단을 버리고 그 대신 값비싼 LNG, 즉 액화천연가스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서 결국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공기업은 4년 동안 부채가 약 4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악화도 가져오고 이것은 결국 전기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원자력을 해외 수출할 때 일종의 원전 운영 능력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이러한 악영향도 가져온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당연히 우리 땅에서 짓지 않고 수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죠. 해외에서도 그런 의문을 그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게 값싼 에너지냐 또는 비싼 에너지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원자력은 연료비 연동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석유나 가스 발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발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까지 이제 쌓아온 그 한전의 부채는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가서 이번 정부가 이 정권 하에서 전기료 상승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한전한테 엄청난 부채를 안겨주게 된 것이고 다음 정권은 누가 맡든지 간에 전기요금 상승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탄소 중립을 지켜가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중립위원회 탄중위인데 탄중위가 지난 6월 24일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다시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 6월 24일 발표했던 시나리오에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을 50배 확대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지속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랄 만한 사실은 부족한 전력은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예. 말씀하신 그 탄소 중립 6월 달 안은 위원회 안이 아니고 정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의 안 1안 2안에서 전부 탄소 중립 즉 탄소 발생 제로를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외부 환경 단체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서 무슨 탄소를 그 배출할 하는 안을 내놓느냐. 그래 갖고 다시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그 시나리오 3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탄소 발생 제로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근데 그 어떤 안도 이렇게 좀 실현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현성이 있으려면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은 오롯이 다 국민들 부담이고 그 이 산업을 책임지는 사업자들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데 이란, 이안, 삼안 중에서 어떤 것이 좋습니까? 또는 비용을 얼마만큼 줄이는 안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자세가 돼야지 비용은 모르겠고요. 그 돈은 뭐 알아서들 내시고 우리는 저 재생에너지를 뭐 지금보다 한 50배 늘리겠습니다. 또는 뭐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끌어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50 그 저 탄소 중립의 안 중에 하나가 태양광을 이제 대폭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심지어 태양광 확대를 한 500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년간 매년 한 16기가씩 늘려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현재 태양광 설치량이 15기가와트입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설치한 게 15기가인데 그거를 매년 30년간 15기가씩 설치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뭐 서울시 면적의 10%다, 6%다, 3%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현실성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전력 수요의 60%, 7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면 야간이나 흐린 날 또는 장마를 대비해서 그 전력 저장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이 비용을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 아까 그 보셨던 오리 커브에 이 오리의 등이 아주 더욱 깊이 패이게 됩니다. 주간 잉여 전력이 저만큼 발생하면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독일 같은 나라들은 저런 잉여 전력을 폴란드나 헝가리 같이 그 주변국으로 마구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이 화력 발전소를 다 끄고 독일의 그 태양광 전력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돈을 받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화력 발전소를 껐다 켰다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 태양광을 수출했다고 하는데 그 수출 단가를 보면 기가 찹니다. 킬로와트아워당 50원 정도에 수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발전 단가가 한 300원쯤 드는 거를 수출을 했는데 50원쯤 받았다. 이거는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국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라도 벌어지는 겁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 패널이 우리 국토에 어느 정도를 덮고 있느냐. 서울 면적의 약 22%에 해당하는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5분의 1 이상 되는 면적이 국토를 덮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태양광 설비를 50배 이상으로 늘린다. 그러면 전 국토의 6%가량이 태양광 패널로 덮인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환경과 생태계 훼손까지도 가져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논의는 이렇게 탈원전 정책이 가져오는 폐해를 블랙아웃 그리고 전력 향후 에너지의 부족을 해외에서 수입까지도 할 것인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환경 훼손까지 가져오는 이 부분까지 짚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논의에서는 우리가 주로 원자력 산업계를 다시 생태계를 복원하고 또 에너지 기본계획 또 전력 수급 기본계획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1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